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이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몇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휩쓴 게 바로 이 아파트 투자 열풍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도 친구들 선언만 모이면은 몇 시간째 이 아파트랑 부동산 이야기가 끊이질 않거든요. 아파트 중에선 소위 그 강남 아파트의 성과가 수익성이 가장 좋았어요. 이 강남 아파트 한 채 있다고 하면 다들 이제 와 부자다 하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소위 대한민국에선 지금 그 부의 상징과도 같잖아요. 만약 그 10년 전에 이 강남 아파트에 투자했다면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과연 이 강남 아파트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대박 투자가 맞는 건지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거는 그 반포 주공 1단지인데요. 이게 강남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그 모 건설사에서 그 재건축 자객에게 맡기면은 세대당 이제 이사비 7천만 원 준다고, 그리고 그 5억까지는 그 무료로 대출까지 해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정말 상징적인 강남 아파트죠. 이게 30평이라 보시면 되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평균 매매 가격은 한 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30평 아파트가 35억이라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요. 그 10년 전, 그렇다면 10년 전에 이 반포 주공 같은 세대의 그 실거래 가격은 어땠을까요? 대략 한 19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뭐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네요. 19억에서 10년 만에 35억으로 이제 가격이 뛰었으니까 수익금으로 하면은 무려 16억이라는 엄청난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이 16억만 보면은 와 너무 커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수익률로만 보면요, 이게 84% 수익이 난 거거든요. 이게 10년간 84%니까 연으로 하면은 그냥 8%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물론 뭐 적은 시대에는 훌륭한 수익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뭐 어메이징한 그런 수준은 좀 아니거든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강남 아파트인데 여기 투자하면 다 대박 난 줄 알았는데 10년으로 보니까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혹시 반포 주공 1단지만 이런 건지 제가 다른 아파트도 한번 해봤어요. 여기는 그 대표적인 부촌인 압구정 현대 아파트입니다. 그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이 원래 여기가 그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땅이었는데 배밭이었다고 하죠. 근데 소양감된 공사를 하면 이제 댐이 있으면 이게 다시 땅이 될 거다 해서 가치를 알아보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요. 이 할아버지가 만약에 이 땅을 아직도 갖고 계셨으면 후손들은 정말 대박 났겠죠. 현재 그 한 40평대인데 거래 금액은 한 30억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명성답게 후덜덜한 가격입니다. 10년 전 실거래 가격은 어땠을까요? 한 17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7억에서 10년 만에 이제 30억이 된 거니까 수익금으로 보면은 거의 13억이죠. 엄청나죠, 수익금 역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수익률로만 계산하면요, 76.5%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10년이니까. 연평균으로 보면은 그냥 7% 수준인 거예요, 수익이. 얘는 아까 반포보다 오히려 더 수익률이 낮죠. 이번에 이제 잠실 주공 5단지도 한번 가봤어요. 여기도 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로 돼 이슈가 상징적인 지역인데, 그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은 23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마무시한 가격이죠. 그 10년 전 실거래 가격은 어떤지 보면은 한 13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3억에서 그 10년 만에 23억으로 뛰었으니까요. 정말 수익금으로만 보면은 10억이죠, 10억. 10억 버는 거에 투자한 사람은. 근데 또 역시 수익률로만 보면은 76.9%. 이것도 연 7%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가 않죠, 생각보다는. 마지막은 이제 음마 아파트인데요. 얘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건축 아파트인데 최근 실거래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수억 원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몇 달 만에. 정부 대책은 그냥 뭐 가볍게 비웃는 수준이죠. 한 21억 정도로 보면 되는데 10년 전 가격을 봐봤어요. 한 11억 5천 정도니까요. 11억 5천에서 21억이 되었으니 수익금은 9.5억이 되는 거예요. 역시 수익금만 보면 엄청나긴 하지만 수익률로만 보면은 82.6%. 연평균 얘도
한 8%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만했는데 다른 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 강남의 아파트들이 그 10년 수익률이요. 대부분이 70에서 80%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연평균으로 하면은 7에서 8%예요. 근데 이게 복리잖아요. 원래 이 복리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복리 수익을 감안하면은 실제 연평균 수익률은 6%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10년인데 10년에 복리로 연 6%가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대박 투자라고 할 수 있을지 약간 전 의문이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취등록세, 그리고 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임대 소득세, 그리고 양도세 등 이 복잡하게 엄청난 그 세금이랑 그 대출 이자, 뭐 수리비, 보수비용, 그리고 중개수수료, 뭐 기타, 공과 잡비 이런 것들 모든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거거든요. 게다가 제가 지금 건물 관리하고 있어 다 아는데 정말 사이코 사이코 세입자 만나서 그 엄청나게 개고생하고 막 신경 쓰고 뭐 정신적인 그 고통까지 감안하면은 그 사실 이 수익률 연 6%는 훨씬 더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 거니까. 게다가 제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10년을 본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거래가가 2006년부터 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이 2006년으로 계산을 하면 오히려 더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5년으로 보면 10년이 아니라 수익률이요 더 떨어져요. 즉 15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에 만약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것저것 이런 비용들 쫙 빼면은 오히려 남기는커녕 마이너스로 까먹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15년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지난 10년간의 2019년 말까지인데 하나금융에서 나온 이제 자산 수익률인데 강남 아파트가 여기서 7%밖에 안 돼요. 제가 이게 너무 낮은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강남 아파트 하면 엄청 수익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개로 계산해 보니까 연 7%이 정도가 맞는 거고 일반적인 서울 아파트는 더 낮죠. 그리고 이거는 지방으로 갈수록 수익률은 더 낮아져요. 워낙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이 가격 자체가 워낙 넘사벽으로 높아서 그렇지 이 수익금만 보면은 와 진짜 대박 투자다. 막 주변에 인생 역전한 사람만 널릴 것 같지만 객관적인 이 수익률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아파트 투자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대박 투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10년 동안 이렇게 개미 똥만큼 오른 한국의 주식 시장에 비하면은 훨씬 좋은 선택이었죠. 근데 이게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요. 중국과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10년 주가를 한번 강남 아파트처럼 비교해 봤어요. 2011년부터 최근까지요. 8월 19일 종가로 비교해 봤는데요. 얘는 애플이에요. 그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답죠. 10년 전에 48.47에서 462.83으로요. 수익률이 854.9%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죠. 아까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넘사벽 수익률이잖아요. 다른 기업도 해봤는데 얘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10년 전 300에서 1544로 수익률은 414%예요. 애플보단 좀 못하지만 그래도 어마무시한 수익률이죠. 얘는 마이크로소프트 MS죠. 얘도 역시 27에서 209까지 수익률로 보면은 656.2%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마무시하죠. 얘는 그 사실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좀 질질 헤매다가 이때부터 클라우드와 함께 엄청나게 상승한 거예요. 그 얘는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얘는 169에서 3260. 지금 수익이요. 수익률이 1822%예요. 이거는 원금까지 포함하면요. 20배 된 거예요, 20배.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1억만 아마존에 투자했으면 지금 20억이 됐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미국 기업은 이제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상장을 2012년에 해서 지금 10년 기록도 아니에요. 한 9년 정도인데 29에서 262달러로 지금 수익률이 787.1%예요. 얘는 10년이 아닌데도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강남 아파트 평이 이렇게 80% 10년 수익률이 80%인데 반해서 이 애플, 구글
마파라고 하는 이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은 906%예요. 이게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야 이거 미국 기업이라 그런 거 아니냐. 미국 기업이 너무 올랐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그 중국 기업이랑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홍콩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에요. 텐센트인데요. 그 10년 전에 이때 40.39에서 지금 508로 1157.7% 수익이 났어요. 원금 포함하면은 12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미국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역시 주요 기업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얘는 중국 주식 투자 비중에서 제가 가장 비중이 높은 항서제약입니다. 그 10년 전에 8.48에서 91.70으로 수익률이 981.4%예요. 얘도 어마무시하죠. 제 진격의 항서제약이죠. 얘는 전에 10년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10년도 진짜 기대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중국 주식 중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중국 바이오제약, 그 신호생물제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도 10년 전에 1.1에서 9.19로 수익률이 727.9%거든요.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얘 보시면은 이게 주가가 엄청 떨어져 있죠. 이게 무상증자 50%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얘가 반영이 몇 개월 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영한다고 하면 수익률은 1251%예요. 엄청나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많이 소개했던 알리바바로 마칠 건데요. 근데 얘는 안타깝게 상장을 2014년에 해서 없어요. 이 10년치 기록이. 근데 6년간만 봐도 6년간 수익률도 193.3%거든요. 그러니까 원금까지 포함하면 3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기업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수익률이죠. 물론 아파트는요 대출이 가능하죠.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이용해서 갭 투자도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실거주 할 수 있다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 주식과 직접적으로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도 이 글로벌 기업들과 이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이거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수익률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토막이고요. 중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 강남 아파트에 서울 아파트 더 낫겠지만 이 수익이 생각만큼 대박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대박은 이런 글로벌 1등 기업들의 주식 투자였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죠. 그쵸? 그렇다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쵸?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 조심스럽게 앞으로도요. 이런 아파트 투자보다는 저는 이 글로벌 주요 기업의 주식 투자가 저는 훨씬 나을 거라고 예상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요. 결국 그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이거든요. 인컴. 그래서 주가는 뭐 기업 이익을 따라간다는 말도 있는데 결국 이 기업이 창출하는 소득이 매출 그리고 이익이잖아요. 결국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가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순수한 소득은요. 오로지 월세밖에 없어요. 임대료죠, 임대료. 이 월세 기준으로 저는 결국은 이 부동산 가치도 결정이 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글로벌 1등 기업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억에서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요.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미래의 돈줄인 이 빅데이터, 소비자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의 이 월세 소득은 사실 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성장에.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월 500만 원 월세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당장 저는 300만 원 월세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월세 시세가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소득 대비 너무 월세가 올라가면 그냥 주거 수준을 낮춰서 이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르는 만큼 이 월세는 이제 오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 아파트의 대부분의 이 월세 수익률은 뭐 주식으로 치면 ROE죠. 이게 지금 1%가 안 되거든요. 1% 수준이에요. 아까 그 반포나 압구정 현대 같은 이 재건축 아파트는요. 1%가 안 돼요. 막 0.5%, 0.6% 이러거든요.
이게 아무리 저금리에 제로금리라지만 저는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워낙 저금리고 또 전세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신용대출도 요새 막 1억 넘게도 막 받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은 뭐 향후도 오를 수도 있겠죠.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 10년이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전재산, 뭐 미래소득, 기회비용, 영혼까지 이제 몰빵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몰빵보다는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그리고 4차 산업 혁신을 리딩하는 이런 글로벌 1등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게 이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그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뭐냐면은, 야, 과거에도 그랬어. 과거에도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 논리가 가장 많은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 논리가 뭐냐면은, 과거 10년 동안요, 그 글로벌 아파트보다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좋았거든요. 수익이 무려 10배 이상 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이 수익률 차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10배가 아니고 20배, 30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이 아파트에 너무 내 인생과 영혼까지 몰빵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로벌 1등 기업, 1등 기업에 주식 투자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